네, 논문 통계가 통계학하고 다르다라는 것을 설명드리고 있는데, 이거는 말이죠. 논문을 정말 다양한 학문에서, 이 다양성, 이게 정말 중요한 단어인데, 한 가지 학문만, 한 가지 학문만 평생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뭐 학교에 계신 교수님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이 강좌를 듣고 있는 대다수의 아마 제 생각에는 거의 뭐 99.9%에 해당되는 분들이 평생 한 가지의 학문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은 뭐 한두 가지 정도의 주제, 그리고 이 주제 안에서의 한 서너 가지 정도의 방법에 대해서 정말 여기에서 요 범위 안에서만 평생 연구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범위가 상당히 좁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의 아니게 여러 가지 학문을 하게 되고 엄청 많은 주제를 다루며 끝도 한도 없는 방법을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 어쩌다가 한 명 있어요. 뭐 저는 이제 제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어쩌다가 한 명 나왔는데 그게 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저 말고도 있겠죠. 근데 이렇게 다양한 학문의 주제 방법을 가지고 연구를 한 사람이라면 아마 논문 통계가 왜 통계학하고 다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때 저한테 한번 이제 연락이 오신 모 대학교 통계학과 교수님이 계셨는데 뭐 제법 많아요. 통계학과 교수님들이 저한테 연락을 주고 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거든요. 근데 그분 중에 한 분이 했던 말이 이 시점에서 갑자기 떠오릅니다. 그분이 어떤 말을 했느냐? 야, 나 진짜 통계학과 교수하면서 자부심을 느끼고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 통계학의 전문가로서 말이야 다른 학과에 그 논문 심사에 이렇게 심사위원으로 초빙이 돼서 갔는데 말이지 내가 이 통계학적인 입장에서 심사를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도 이 학과에 교수님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심사위원으로. 근데 이 막 글을 쓰는 학생이나 심사를 하는 교수나 지금 통계학을 가지고 통계 분석한 걸 가지고 뭐 이렇다 저렇다 옥신각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문가인 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얼토당토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내가 잘못했다고 지적하기에는 이 교수님들 보기에 참 민망해서 내가 뭐 말을 못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한번 해봤거든. 이거 잘못된 거다. 이거 통계학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는 영 이상한 거다라고 했더니 이 교수님이 무슨 소리 하느냐. 아니 우리 학과에서는 이거 쓴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야 내가 너무 진짜 어이가 없어서 내가 다른 학과에 가가지고 내가 통계학 전문가로서 다른 학과에 가가지고 통계학적인 관점에서 보는 심사 이거는 안 할란다. 내가 좀 화딱지 나서 안 할란다. 이런 교수님이 계세요. 지금 제 강의 듣는 통계학과 교수님들은 와, 땀에 이거 속 시원한 말 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세요. 자, 그래서 이제 이분이 저한테 이제 저 같은 사람은 굉장히 다양한 학문, 학과, 주제에 대해서 논문 통계 분석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도 통계학이 다양한 타 학과에서 오남용되는 사례를 많이 알고 있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통계학과에서 논문을 쓰는 게 어떻겠냐. 이런 제안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자, 그런데 그때는 제가 맞습니다. 이거 오남용되는 사례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모아가지고 논문 쓰는 것도 상당히 통계학적인 입장에서 봐서는 학술적인 가치가 있겠네요.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세월이 지나고
제가 경험을 더 많이 쌓게 되니까 궁금증이 하나 들었어요. 아니, 이거가 진짜 오남용일까? 통계학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남용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통계학을 도구라고 봤을 때, 하나의 도구라고 봤을 때, 이 도구를 사용하는, 이제 이 학과에서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이 도구를 사용해서 이 학과에서 논문을 쓰고자 했을 때는 지금 이 학과의 입장에서 보는 아이덴티티가 있단 말이죠. 그 정체성이 있어요. 이 학과의 정체성이 있어요. 이 학과의 정체성에 이 도구가 어느 정도 변형은 되어줘야 이 학문의 정체성이 살아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학문에 맞도록 이 통계학이 일정 정도는 양보해야 될 필요도 있다. 그래야지 이 학과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그 학문의 학술적인 가치가 훼손되지 않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남용이라고 보지 않을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뭐 활용이라고 해야 됩니까? 뭐 요 정도로 봐야지 오남용이라고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게 바로 통계학하고 논문 통계가 다른 부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본격적으로 들게 된 계기가 아닐까. 뭐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측정 도구의 구성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탐색적인 연구를 하느냐 또는 확인적인 연구를 하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통계학적인 문제들이 이 탐색적일 때는 어떻게 바뀌게 되고 확인적일 때는 어떻게 바뀌게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 경우의 수가 되게 많아요. 완전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거든요. 그 케바케죠, 케바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다양한 연구를 많이 해보지 않은 사람이면은 이런 케이스에 아주 능숙하게 대처할 수가 없겠죠. 자, 뭐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측정 도구를 자, 개발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개발을 한다라고 했으니까 탐색적 성격이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제가 하는 말씀은 연구를 좀 해보신 분들이라면 머리에 쏙쏙 들어오실 텐데, 연구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게 뭔 소리여?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런데 일단 이런 것도 한번 들어보는 거지. 잘 몰라도. 왜냐하면 반복적으로 듣다 보면 나중에는 그게 익숙해져요. 왠지 친구 같은 용어가 되고, 친구 같은 용어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친근감이 생기니까 이해하기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잘 모르시더라도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이제 측정 도구를 개발한다, 또는 지표를 개발한다, 또는 뭐 연구 도구를 개발한다, 평가 도구를 개발한다, 뭐 이럴 때 굉장히 탐색적으로 진행을 한단 말이죠. 자, 이 개발을 할 때 학문의 종류에 따라서 개발하는 도구의 성격이 다 달라져요. 개발하는 과정도 다르고, 개발한 결과도 달라요. 학문의 성격에 따라서. 자,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 개발하려고 하는 측정 도구가 굉장히 심리적인 것이냐, 아니면 현황 파악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과정도 다르고 결과도 다릅니다. 자, 심리적인 거라고 해서 반드시 심리학과여야 되냐? 그런 건 아니에요. 자, 나는 심리학하고 뭐 크게 상관없는 학과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나는 뭐 경제학과다. 라고 하지만 경제학에서도 심리를 다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행정학과다. 행정학과라 하더라도 심리를 다루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인 거라고 해서 반드시 심리학과만 심리적인 걸 다룬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간호학이다 나는. 간호학이지만 심리학인 거를 다루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자, 이럴 때 심리적인 거를 다룰 때 측정 도구를 개발한다? 그러면
현황을 파악하는 용도하고는 차이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심리적인 거는 나중에 이제 도구를 개발해 놓고 이 도구를 내가 본격적으로 진행할 연구 대상한테 접목시켜서 조사를 진행할 때 심리적인 거는 이 조사 대상자가 응답을 왜곡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흔히 듣는 이야기지만 조그만 애 키우는 엄마한테 아동학대에 대해서 내가 그 설문조사를 한다라고 했을 때 정말 양심적인 엄마는 아동학대에 대해서 정말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진짜 신문에 날 만큼 악랄한 부모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모들은 집에 가서는 애들을 막 엄청나게 두드려 패면서 설문조사할 때는 저는요, 애한테요, 손도 대본 적 없어요. 이런 식으로 응답을 할 수 있다라는 심리적인 왜곡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리적인 거는 항상 응답에 대한 왜곡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심리적인 측정을 하기 위한 도구를 개발할 때는 몇 가지 장치를 쓰게 되는 거죠. 그게 경제학이든 행정학이든 간호학이든 심리학이든 뭐 상관없습니다. 어떤 장치를 쓰게 되냐면 첫 번째 반복. 했던 질문 또 하고 했던 질문 또 하고 비슷한 질문 만들어서 또 하고 자, 그 다음에 영문항. 이거 좋아요, 저거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하다가 싫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반대로 물어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쓸데없는 문항. 관계가 있는 문항을 계속 물어보다가 갑자기 뭐 하늘이 노래요 이런 식으로 이제 쓸데없는 문항을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세 가지의 방법을 섞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주로 심리적인 거는 이렇게 조사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응답을 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정신 차리고 응답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보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측정 도구로 만들어져서 실제로 어떤 연구에서 연구 대상한테 조사가 될 때 이렇게 만들어진 것에 의해서 응답이 실제로 조사가 되어야만 이걸로 계산을 해서 정말 그 사람의 심리를 계산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심리적인 것에 의한 측정 도구 개발된 것을 내가 사용할 때 이제 어떤 분들은 이거 똑같은 문항 또 물어보네. 이거 빼자. 이거 쓸데없는 거 물어보고 있네. 빼자. 자의적으로 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자의적으로 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자체가 다 타당성이 다 계산이 돼 있는 거고 그 심리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함부로 빼면 안 돼요. 분석을 하게 돼서 이 사람이 실제로 반복한 거에 대해서 똑같은 패턴으로 응답을 하고 있는지 쓸데없는 거에 대해서 정신 차리고 응답했는지를 나중에 요인 분석이라든지 어떤 타당성 조사나 신뢰성 조사에서 빼야 돼요. 자의적으로 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현황조사 같은 경우에는 또 달라요. 현황조사는 뭐 굳이 응답에 대한 왜곡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지. 당신 키가 몇인데요? 내가 170이면 그냥 170 적으면 되지. 뭐 그거를 굳이 내가 2m 30 이런 식으로 적을 필요는 없는 거죠. 이런 현황조사 같은 거. 이 현황조사도요. 학문의 종류에 따라서 다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뭐 심리학이라고 해서 꼭 심리적인 것만 한다. 그건 아니에요. 심리학이지만 현황조사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학문이 심리적인 것도 해당이 될 수 있고 현황조사도 해당이 될 수 있어요. 현황조사는 굳이 이런 반복, 영문항, 쓸데없는 문항 중간에 삽입해가지고 사람 헷갈리게 만들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현황조사는 그냥 간단하게 몇 개의 문항으로 물어보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심리적인 거는 주로 보면 요인 구조가 많이 나오죠. 도구가 있으면 이렇게 하위 요인이 있고 이 요인을 구성하는 또 막 문항들이 막 있는 거예요. 반복, 영문항, 쓸데없는 거 물어보는 게 막 섞여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현황을 묻는 이런 도구는 그냥 뭐 대충 문항 한 몇 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자, 이래서 심리를 물어보는 요런 측정 도구가 주로 보면 다차원이 많고요. 다차원 중에서도 주로 2차원이 많아요. 2차원. 그래서 요래 쓸데없는 거 막 문항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요인 분석 같은 타당성 조사에서 빼는 거죠. 얘는 이제 됐다. 계산돼서 빼자 해가지고 얘를 평균화시키거나 합산해가지고 주로 평균화시키죠.
그래서 이렇게 평균값을 얘한테 넘겨주는, 그러면 2차원에서 1차원으로 바뀌게 되잖아요. 그걸 우리가 차원 감소라고 하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요인 분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현황을 물어보는 거는 그냥 1차원으로 된 경우가 많아요. 이때는 이 하나하나가 다 현황조사의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차원 감소를 시키지 않고, 다시 말해서 얘네들을 평균을 내지 않고 이 하나하나를 다 변수로 투입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얘를 합쳐가지고 얘를 하나로 만들어가지고 그냥 단문항으로 단일별량 또는 뭐 단일 지표로 만들어가지고 분석에 투입될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런 이 측정 도구 하나만 가지고도 그 학문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것에 따라서 이 과정과 결과와 나중에 이제 개발된 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차원을 어떻게 감소시키느냐가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교수님이 한 분 계신데 되게 유명한 교수님이죠. 행정조사 방법론이라는, 행정학과 다니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자, 이런 책을 쓰신 분인데 이 안에 측정도구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은 게, 측정도구를 구성하는 것은 문항이고 문항은 5개 이내로 되면 좋겠다, 이렇게 써놓으신 글이 있어요. 근데 그 글이 저는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현황조사일 때 하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일반화 시켜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행정학이지만, 행정학에서도 측정도구가 심리를 물어보는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건을 걸어야 돼요. 이 도구가 만약에 현황조사의 목적이 있다면 문항을 5개 정도로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오해의 소지가 없는데, 이제 앞으로 행정조사에서는 무조건 한 도구는 문항을 이렇게 한정지어라,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서 일반화 시켜버리면은 이제 행정조사지만 심리적인 행정조사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럴 경우에는 심리적인 것도 이런 식으로 1차원으로 구성을 해라? 그러면 아마 나중에 제대로 된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고, 이렇게 개발된 도구는 타당성에서 다 나가리 될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논문 통계를 쓴다고 하셨을 때, 여러분이 추구하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전공 학문이 있다 하더라도 그 학문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게 심리적인 거냐 현황조사냐에 따라서 측정 도구도 달라질 수 있는 판단을 하셔야 되고, 자, 요런 측정 도구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복잡한데 분석하는 거는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이 학문의 성격, 자기가 하고자 하는 연구의 목적에 달려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통계는 그거를 위해서 사용되는 도구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도구가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학문의 연구의 성격에 맞도록 약간 변용, 활용되는 것이지, 뭐 원암용이 될 정도로 하면 안 되겠죠. 뭐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 거고. 자,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논문 통계에 대해서 제가 참 할 말이 많아요. 논문 통계에 대해서는 워낙 많은 다양한 학문에 이 통계 분석을 적용을 시켜봤기 때문에 뭐 제가 이거 가지고만 진짜 한 3박 4일을 떠들어라 해도 쉬지 않고 떠들 자신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고, 또 실제로 분석을 아주 스무스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좀 모아놓고 집중적인 강의를 할 필요가 있는데 어떤 학교에서도 불러주지도 않아요. 뭐 이렇게 제가 통계학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비통계인을 학교에 불러들여가지고 논문 통계를 가르친다, 이게 뭐 자존심이 상하셔서 저를 안 부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그래서 제가 이제 별도로 이제 뭐 캠프를 마련하지 않습니까? 캠프나 이제 뭐 대전에서 하는 캠프라든지 또는 이제 저희 연구소에서 하는 특강 뭐 이런 것들을 한단 말이죠. 서울에서 저희 연구소에서. 그래서 이제 요런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논문 통계에 대해서 완전히 그냥 섭렵을 하시면 좋겠다.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이제 교수님들이나 심사위원들이 질문을 하면 바로바로 대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들고 싶어요, 저는. 자, 그래서
이번에도 뭐 캠프를 대전에서 또 본의 아니게 또 약간 광고를 하게 됐는데 3월 7일하고 3월 8일 날 원래는 이제 2월 29일하고 3월 1일 날 하려고 했었는데 이때 대전에는 이제 KT 인재개발원에서 하는데 이 인재개발원의 사정으로 한 주가 미뤄졌어요. 자, 그래서 이제 3월 7일, 3월 8일 날 대전에 있는 KT 인재개발원에서 논문 통계 분석과 관련된 모든 이야기를 다 할 겁니다. 자, 그때 1박 2일로 하니까 뭐 공기도 좋고 밥도 잘 나오고 뭐 숙박 시설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참여하실 수 있으신 분은 미리 신청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캠프를 논문 특공대 캠프, 논문 특공대 캠프로 제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참여하셔가지고 논문 통계를 그냥 다 떼버리시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논문 통계는 통계학하고는 다르다라는 점을 분명히 아시고 뭐 그렇다고 완전히 100% 다르다 이게 아니고 거의 같아요. 근데 다른 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을 정확히 아시고 논문을 준비하시면 여러분의 논문 준비가 보다 더 알찬 시간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